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최근 전기차 산업은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죠. 이와 함께 관심을 받는 산업, 바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산업입니다. 현재까지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국가로는요,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가장 저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최근 돌입을 했는데요. IRA 법안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쪽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국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법, 일명 내비 법안을 통해서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50만 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미국은 2026년까지 초록색 부분이죠.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프로그램 내비 법안을 통해서 매년 10억 달러씩 총 50억 달러를 지원한 한편 고속도로에도 50만 개 이상의 충전소를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죠. 충전 및 연료 인프라 보조금을 통해서 총 25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 과감한 지원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도 공용 완속기 충전기 보급이 현재 활발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도 법령을 통해서 충전시설 의무 대상과 또 설비 비율을 확대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투자를 하고 나선다고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대기업의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인데요. 관련주와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과 관련된 이슈를 잡아서 좀 따끈하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움직이는 걸 또 바로 해주시는데 대기업의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입니다. 이제 또 대기업이 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세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올해 427조 원의 시장, 그리고 충전소 관련주들 흐름. 디스플레이텍은 아까 이제 조수연 앵커도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김영일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바로 이걸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기다려 주시고요. 마지막 충전소와 관련된 전략입니다. 첫 번째부터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오타가 살짝 있습니다. 2030년입니다. 30이에요? 네, 2023년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제 수익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네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워낙에 뭐 최근에 자동차 쪽의 흐름이 괜찮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동차 쪽의 흐름이 괜찮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기차의 앞으로의 생산량 증가, 뭐 수요 증대, 그리고 네. 시장 확장 이러한 기대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러한 이 방향성이 좀 퍼져 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이 전기차 충전 섹터가 이제 또 새롭게 그에 맞는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가져왔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대기업, 원래는 이제 좀 중소기업 쪽만 이 전기차 충전 속에 좀 뛰어들었었는데 그렇죠. 대기업도 새롭게 좀 뛰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 전기차 이 시대가 개화가 되면서 네. 그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쪽도 지금 개화가 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됐네요. 그러면서 네,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찌됐든 이제 성장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퍼져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2023년에는 72조 수준이었던 게 현재? 30년까지 427조 원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시장이고 네. 중국이나 혹은 이제 미국 쪽에 지금 이제 크게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뭐 어찌됐든 우리나라도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이제 큰 나라에서 뭐게 좀 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또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렇죠. 금방 따라붙습니다. 네, 예. 금방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전기차 시장은 상당히 이 기대감을 여전히 좀 키워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뭐 SK라든지 뭐 현대, 그 다음에 뭐 LG, GS, 그렇죠. 뭐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다 하네요.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일단은 SK와 GS의 행보가 약간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K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를 생산하는 SK 시그넷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이제 중에. 초급속 충전기를 이제 운영을 하는 SK 일렉링크라는 네.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SK ENS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아우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차와 연계한 충전 서비스를 맡은
그러한 이제 이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충전기 업체 에버차지 또한 인수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기업체들 간의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만들어놨죠, 밸류 체인을. 네. 그래서 SK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좀 잘 뛰어들었다, 선점을 좀 어느 정도 해놨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SK 시그넷 같은 경우에는 SK가 이제 2년 전에 인수를 했는데 작년에만 1,600억이 넘는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찍혀요. 네, 그만큼 이제 충전소 쪽으로는 어느 정도 매출이 찍혀 나가고 있고 네. 미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는 기업 그리고 오. 세계 점유율 2위 사업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그런 알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또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사용하기 좋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저런 네. 식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전기차 충전소는 또 이제 네. 굉장히 공간이 많이 안 차지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직접 또 이제 뭐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도 필요 없고. 맞아요. 네, 셀프로 그래서 하죠, 설치만 다. 해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뭐 수익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GS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GS 커넥트라고 있어요. 이제 충전기 설치 구축 사업 다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GS 커넥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GS 에너지에서 작년에 이 기업 차지비를 이제 인수를 한 거죠. 차지비? 예, 차지비를 인수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GS 커넥트와 차지비 간의 이제 시너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나 둘씩 이 기업들 대기업들이 이제 밸류 체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LG 기업과 함께 이제 약간의 또 협력 가능성도 지금 꾀해지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작년에 이제 이 GS 에너지, 그다음에 GS 네오텍과 함께 네. 애플 망고를 인수를 했어요. 애플 망고. 망고가 충전기 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LG U 플러스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을 맡거든요.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끔. 네네. 그러면서 각 그룹 간에도 이제 밸류 체인을 충전 쪽으로는 완전히 좀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이 전기차 충전 쪽은 어찌됐든 반드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요소다 혹은 이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말씀해 주신 그 사업체들만 봐도 그냥 대충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회사랑 그리고 인수합병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돈을 쓰고 있으니까 신뢰가 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밸류 체인을 완전히 조금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어찌됐든 아직까지 수익성을 당장에 내보내기는 조금은 힘들기는 해요. 지금 당장에 이제 전기차가 완전히 다 바뀐 것도 아니고 투자 중이죠. 네, 보통 이제 그 시기는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만한 시기는 2025년 정도로 이제 네. 꾀해지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어찌됐든 이 기업들의 이 실적 또한 크게 이제 가시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이제 또 법제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미비하기는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급속 충전과 그 다음에 저속 충전의 요금 차별화라든지 그렇죠. 뭐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이제 수익 모델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업들이 당연히 이렇게 진출을 하면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하겠죠. 당연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상품 모델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찌됐든 뭐 SK도 지금 이 세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지금 상당히 전기차 충전 쪽에는 투자를 가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2년 전에 이제 계열사를 편입을 했었죠. 아,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초고속 충전기 3,000기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자체 충전 브랜드도 이제 만들었죠. 이피트라고 해가지고. 약간 테슬라처럼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이 한국 충전 서비스에 또 유상 증자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네. 완전히 이제 이 전기차 충전 쪽에도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즉 지금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은 네. 실적이 가시화될 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저는 내년부터 아마 이제 확실하게 좀 더 뛰어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군요. 2025년에는 보통 이제 이 가솔린보다는 네. 전기차 쪽으로 이제 확 수요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다음 차로 전기차를 생각해 볼 때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이거 충전소가 적으면 그렇죠. 도중에 차 설까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많이 좀 개선시키는 거잖아요. 예, 이제 뭐 점차적으로 늘어나겠죠, 계속적으로.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속도에 맞춰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한 뭐 2년 안쪽으로 충분히
그렇게 불편함 없이 좀 끌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너무 좋죠. 그러면은 굳이 뭐 가솔린보다는 네. 예, 전기차가 훨씬 더 그래 비용적으로는 이득이니까 기름 쓰는 것보다. 그렇죠. 환경도 생각했을 때 제약을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집집마다 뭐 전기차 하나씩은 이제 뭐 집집마다 이제 가구마다 2대씩은 이제 또 요새 있는 세상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전기차 하나씩은 또 이제 가져가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 차뿐만이 아니라 그 인프라까지도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관련주 흐름, 전 이것 중에서 이제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스플레이 텍입니다. 이 장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고 오늘 지금 6.2%의 상승률입니다. 딱 그림이 평소에 얘기하시는 그렇죠. 그 그림이에요. 네. 수급 들어가서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치고 올라가는 이건데 이거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어제 시간으로 확 올랐었죠. 그랬죠.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휴맥스도 있고요. 뭐 원익 PNE도 있고 뭐 솔루엠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디스플레이텍이 결국에는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 안내드렸던 이유는 명확하죠, 사실. 왜냐 이제 결국에는 뭐 다 수급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네. 디스플레이도 이제 지금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수급이 살아있느냐 혹은 이제 죽어있느냐를 판단을 했을 때 네. 수급이 완전히 저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첫 번째 금요일 날에 이제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이제 이 디스플레이 텍을 베스트 픽으로 뽑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뭐 네. 휴맥스 홀딩스 같은 이런 이제 종목들이 있죠. 휴맥스 홀딩스도 물론 지금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 수급이 들어온 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텍이 수급이 이렇게 잘 들어왔다라고 하면 네. 이러면은 이제 무조건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텍을 탑픽으로 꼽았던 거죠. 두 종목이 진짜 수급으로 보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대장으로는 휴맥스 홀딩스가 움직이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뭐 강조적인 부분은 역시나 네. 수급적인 수급이죠. 부분이다라는 네. 거죠. 제가 전기차 충전이 갑자기 대기업이 막 진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디스플레이텍이 기존에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현대 기아가 이쪽에다가 또 지분을 늘려 나가고 있으니까 관련주인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월요일 날에 갑자기 시간으로 어제부터 갑자기 빡 올라가면서 그걸 맞추는 오늘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걸 이제 네.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네. 그걸 예측을 한 게 절대 아니라 결국에는 수급을 보고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그럼 네. 왜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모멘텀을 이런 것들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다라는 점.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어제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보기가 지금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네, 어렵다라고 저는 쉽지 않아요가 아니라 어렵습니다. 네, 계속 네.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데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 반도체 못 잡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심심한 거고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종목 저 종목 돌기는 하는데 뭘 잡아야 될지 이제 모르는 시장이었고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예, 중구난방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앞으로의 이 시장에서 네.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수급이 이제 펼쳐져 나갔는데 뭘 이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저는 수급이 우리가 이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힌트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텍 같은 경우에 딱 이 두 구간을 보면서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이 좀 다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군요. 아쉽게도 예.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성을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봐야겠죠. 그렇죠. 예, 다음 걸로 이제 새롭게 종목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딱 보니까 저는 뭐가 나왔어요? 예, 굉장히 또 매력적인 종목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정책 이야기가 하나 또 나왔었거든요, 관련해서. 네. 그래서 내일 한번 이 이야기를 또 다뤄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겁니까? 뭐 힌트를 드리자면 궁금하게 진짜. 저출산. 저출산.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종목이 저는 하나 보여서 내일은 한번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아요. 예,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디스플레이텍이 7,680원이에요. 이거 제가 조사해 왔는데 오늘 장중에 8,550원까지 가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래일 만에 한 7.8% 정도의 수익이 났었으니까 내일 주제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휴맥스 홀딩스부터 디스플레이텍까지 이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뽑았는지 과정까지 뭐 수익률만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이런 것들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뭐 전기차 충전은 멈출 수 없는 흐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수익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네. 지금은 당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장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는 완전히 이 기대감을 활용을 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이 지속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해야겠죠. 중요하죠. 지속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을 하는 건 역시나 또 차익 실현이 나왔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은 이제 최근에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왔었고 간밤에 시간에 한 차례 올랐으면서 오늘 오전에 차익 실현이 나온 한 차례 순환이 돈 거죠. 그러면 짧아요, 참 순환. 예, 네. 저는 이제 살짝 짧게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다음 거 준비해야죠. 다음 그렇죠. 거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을 봤더니 지금 그래도 오늘 시장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수가 좀 연속적으로 올라와 주면서 네. 유동성이 살짝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래도 계속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일 안내드렸었던 저출산 쪽에서도 괜찮은 게 보인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 섹터별로 순환매가 계속 돌 거다라는 거예요. 네. 전기차 충전 쪽은 우리가 예상을 하지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갑자기 또 저출산 쪽이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죠. 지금 원래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섹터 내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섹터에서 갑자기 수급이 확 들어가고 한 차례 순환 돈 다음에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은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이. 그러니까 전문가님의 타이밍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반 박자 빠르게 계속 움직여야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여기서 조금 놀았다가 맞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 놀이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정글짐이 정말 재밌었는데 정글짐이 지금 사람도 너무 많아졌고 딴데 가야죠. 이제 살짝 좀 질리려고 하고 그러면 네. 재미를 다른 데서 챙겨야 되는 건데 정글질만큼 재밌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도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인 재미 정도는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네, 그러면은 네. 그네 탔다가 시소 탔다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모래사장에서 씨름도 한번 하고 그렇죠. 네, 이런 이 매매 전략 그러니까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매매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을 통해서 이제 활용을 했던 것처럼 네. 수급이 들어와 있는 거 이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도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 있는 섹터 쪽으로 네, 네.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또 내일 접근할 만한 게 또 이제 저출산 쪽인 것 같아서 네. 내일 한번 저출산 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막상 따라해 보시면 생각보다 빠른데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시장을 딱 한 가지 기준, 그러니까 수급으로 지금 뚫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내일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